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슬라이드는 2014년에 만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2015년에 만든 저희들의 스브스 뉴스를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스브스 뉴스가 세상에 나왔던 건 2014년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2014년 7월에 뉴미디어부 부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그 직후에 아시안게임이 열렸죠. 그때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후배들이 선배 이런 스브스 뉴스라고 하는 감성 터치의 뉴스를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포맷은 엉성했고 포털에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도 아니었고 포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미지 한 장에 텍스트가 붙어있는 아주 전통적인 형식의 기사만 매개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지금 여기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529회 조회수 뭐 이런 것들이 찍혀 있죠. 그리고 당시에는 페이스북에서의 우리 팬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팬덤을 일으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과 한 달여 만에 스브스 뉴스는 조용히 막을 내리고 끝났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스브스 뉴스를 만들어서 스브스 뉴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제작하고 웹페이지에 올리고 하는 전 과정에 저희 회사 저 위로부터 제가 부장이었으니까 저 위로부터 어느 분으로부터도 지적을 당하든지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하고 싶은 대로 테스트를 해봤고 그걸로 끝이었죠. 그리고 연말이 됐는데 2015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후배들이 다시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스브스 뉴스라는 걸 이제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으니까 예산을 좀 타주세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부딪혀 봤습니다. 첫 반응이 하필 이름이 왜 스브스 뉴스야? SBS라는 이름 잘 놔두고 뭐 아예 그냥 다른 이름을 짓든지 사람들이 SBS를 욕할 때 혹시 쓰는 말 아니야? 스브스가? 이런 식의 반응들. 그 다음에 또 동료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기자들이 이런 것도 해야 돼? 라는 반응. 이건 사실 극복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또 너무 가볍지 않냐. 정통 저널리즘을 한다는 지상파 뉴스 SBS가 하기에는 너무 가벼운 콘텐츠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설득에 성공을 해서 저희 사무실, 정식 사무실이 아닌 자그마한 회의실을 하나 빌려서 그 회의실에서 대학생 인턴 10명을 주축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학생 인턴 10명이나 뽑아서 역시 뉴미디어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생들 데려다가 이렇게 그냥 열정페이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요. 근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한 것도 아니었고요. 당시에 대학생 인턴을 채용했던 가장 큰 이유는 도대체 우리 기자들이 만든 뉴스를 사람들이 안 본다는데 그렇다고 하면 뉴스를 소비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는 뭐냐? 바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뉴스의 전달 방식은 뭐냐? 그걸 자기들이 직접 제안하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실제로 발제도 대학생 인턴들이 하고 제작도 하고 다만 기자들은 데스크만 받습니다. 장소가 열악한 만큼 더욱더 긴밀하게 앉고 서로 빨리 친해지고 그래서 불과 한 두어 달 만에 아주 화학적인 결합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세미나도 하고 자기들끼리 워크숍을 하고 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갔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형태의 홈페이지가 나온 것은 그로부터 한참 지난 뒤에 2015년 6월 달이었습니다. 딱딱한 뉴스도 했죠. 항상 스낵컬츠만 다룬 건 아닙니다. 유승민이 누구냐? 그리고 또 최저시급으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장을 봐서 직접 인증샷을 올려서 이걸 방송 뉴스에도 내보냈습니다. 이건 이제 전형적인 방송 뉴스하고 뉴미디어의 일종의 협업인데 이걸로 또 상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방송기자클럽에서 주는 올해 방송기자상 특별상을 받기도 했고요. 보통 이제 스브스 뉴스라고 하면 카드 뉴스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스브스가 축적해 놨던 그 카드 뉴스의 어떤 테크닉, 기술, 숙련도 이런 것들을 방송 영상하고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카드 뉴스를 반영한 동영상 뉴스 뭐 이런 걸로 만들어 본 겁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 저희들 스브스 뉴스의 일생을 지금까지의 트렌드를 바로 아실 수가 있는데요. 앞부분을 보시면 2014년 초부터 말부터 2015년 4월까지 거의 바닥이죠. 저 때는 거의 우리가 실패했거나 테스트를 해보고 실패하고 그 뒤에 그냥 던져놨을 때입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한 게 4월쯤입니다. 4월쯤부터 페이스북 좋아요가 급격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게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스브스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동영상도 이렇게 만들어보고 어떤 다른 형태의 검증 콘텐츠도 만들어보고 이런 식의 베리에이션을 계속 주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비디오 머그를 만들 때 기획회의의 한 장면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트렌디하게 하자, 역동적으로 하자, 컬러풀하게 하자, 그리고 무겁지 않게 하자. 그렇지만 저질로는 만들지 말자. 그리고 뉴스캐쳐라는 이름 등등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다가 결국 채택되기는 비디오 머그라는 이름이 채택이 됐습니다. 지금 이런 고민을 담아서 만든 게 바로 이런 동영상입니다. 비디오 머그가 직접 가봤습니다. 돌을 주던 박 대통령의 모습 기억하시나요? 이게 대통령 시향에서 보내 죽겠냐네. 그잖아. 납포된 어선들은 2억 원의 담보금을 내야 어선을 찾아갈 수 있지만 갑자기 날 때리면은 그땐 100대 0이죠. 뭐든지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아까 제 첫 번째 시작할 때 말씀대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인터넷 뉴스부에서 영상을 보통 만든다고 하면 뉴미디어 파트에서 방송 뉴스 쪽에서 만들어 온 영상을 가져다가 그걸 재가공하고 조금 손을 보고 그래픽 작업하고 그 정도로 뭐 이른바 드립을 치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단 현장을 가보자. 그리고 현장에서 중계도 해보자. 그리고 그런 식의 기존에 하지 않았던 발상 그리고 대신에 좀 더 고퀄리티로 아주 높은 품질로도 한번 만들어보자 등등의 방송 뉴스에 나가는 것보다 훨씬 낮은 퀄리티에서부터 훨씬 높은 퀄리티의 영상까지를 다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발상이 들어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 다 들어가는 비용이 많죠. 하나하나 한 편 한 편의 영상에 들어가는 코스트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다른 방법이 없죠. 많이 유통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자체 홈페이지에 유통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포털 사이트, 그 다음에 SNS,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동영상 유통 플랫폼에 결국은 동영상을 가능하면 많이 뿌리자라는 쪽으로 운영을 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만 놓고 봤을 때 월 평균 한 300건에 페이스북에서의 도달수가 한 월간 한 1억 2천 정도, 월 평균 동영상 조회수가 한 2,450만 이게 지난달 초에 잡았던 통계입니다. 역시 조금 전에 스브스에서처럼 페이스북에서의 좋아요가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보면 이 서비스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일생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작년 2월 9일에 생겼으니까요. 아까 스브스와는 달리 이건 한 번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온 거죠. 왔는데 무려 1년 동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완만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주 완만한 그냥 거의 수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 볼 때는 수평선이지만 안에서는 엄청난 변화를 계속 시도를 했겠죠. 그리고 어느 것이 통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부분에서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는지는 모르지만 이 동그라미 친 바로 이 지점에 와서 갑자기 이 그래프가 툭 튀더라. 사실은 이건 지나고 보니까 이 시점이었던 걸 알게 된 거지 그 당시에는 저희들은 알지도 못했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이 시점에 이렇게 튀더라.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것이 한동안 이렇게 반응이 없다고 해서 그걸 그냥 쉽게 멈춰버리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하는 아주 작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여기 마부작침이라고 데이트 뉴스가 있고요. 또 이쪽에 골라듣는 뉴스룸이라고 여러 가지 지금 메뉴들이 깔려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보는 컨텐츠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이것 중에 하나도 역시 나중에 이 비디오 머그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은 현상이 언젠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어떤 사회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 저널리즘적인 어떤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트래픽을 쫓는 컨텐츠와 또 나름대로 저널리즘적인 어떤 본령을 추구하는 컨텐츠가 함께 같이 나란히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어쨌든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저희들 사례를 종합해서 제가 생각한 몇 가지 경험담을 요약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출발을 절실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남들 하니까, 남들이 뉴미디어 한다니까, 남들이 새로운 저널리즘 뭘 시도한다니까 그냥 나도 해보자가 아니고 뭔가 절실함을 담아서 시작을 해야 그나마 작은 교훈이라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공을 들여야 한다. 그리고 안에서 이단자가 될 각오도 해야 한다. 기자가 뭐 저런 걸 해?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도 한번 부딪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뭐 버즈피드도 아니고 허핑턴 포스트도 아니지만 이미 늦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어떻게 남들이 다 했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을 한번 끊임없이 아직 할 것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도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하나씩 쌓아가야 그 다음에 보다 큰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너무나 뻔한 얘기긴 하지만 잘할 수 있는 것에서 출발해서 꼭 필요한 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면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신문은 방송에 있는 동영상을 탐하고 방송은 신문에 있는 텍스트를 탐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는 그렇게 길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SBS가 이제 뉴미디어 부서를 만든 게 2000년이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통 매체들 중에서는 비교적 뉴미디어 마인드라고 하는 게 조직 전체에 좀 많이 퍼져 있는 편이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유리한 동료 주변 환경 속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건 이제 거꾸로 보면 어려운 부분부터 생각을 해보면 좀 말을 만들어 보면 이성은 미래가 있지만 몸은 여전히 감성은 여전히 현실에 있는 부분. 무슨 말이냐면 미디어 환경이 바뀌니까 뭔가 변화를 해야 한다는 거 다 동의하고 뭔가 필요할 것 같고 외국에서는 이런저런 사례가 있다니까 우리도 뭔가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뉴미디어 쪽에 사람이 가고 거기 재원이 가고 하면 결국은 자기한테 현실적인 불이익이 오잖아요. 당장 야근 텀 짧아지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인사할 때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등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현실적인 부분을 풀어내는 것이 크고요. 그다음에 그건 이제 기자들의 레벨에서고 회사에서 볼 때도 뭔가 지금 이 상태로는 회사가 계속 가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은 이성적으로 하지만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 어떤 투자 결정을 할 것이냐 이건 정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면 그걸 어떻게 그럼 극복할 것이냐 사실은 마땅한 방법이 없었고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도 2000년에 처음 뉴미디어부에 갔을 때나 지금이나 끊임없는 힘겨루기 줄다리기인데 딱 하나 키가 있다면 누군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흔히 밑에서는 위에서 경영에서 그 제대로 결정을 내려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경영 쪽에서 보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지금은 관리자 입장이 되니까 또 후배들이 뭔가 확신에 찬 계획을 가져오면 선배들이 또 책임져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풀어가는 열쇠가 아닐까. 예. 학교에 있는 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준 겁니다. 학교에 계시는 한 분께서 저희들한테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내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 그 학생들이 직접 뉴스를 만들면 상당히 색다른 뉴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대신에 퀄리티 컨트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널리즘의 전문가니까 한번 잘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원래는 저희들이 방송 작가들하고 일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는 게 평소에 그러니까. 그래서 학생들 모집을 했는데 의외로 좋은 학생들이 왔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연락들이 되고 자기들끼리 친하게 지내는데
당연히 훈련하는데 훈련이라고 하면 못하고요. 같이 어울려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컨텐츠를 만들지도 못했고요. 일주일에 처음에는 뭐 한 몇 건 정도,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건도 못 만들었죠. 대신에 일정 퀄리티가 안 되면 안 낸다라고 하는 정도의 원칙만 가지고 했던 게 지금 통한 것 같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6개월마다 그 인턴들 다 학교로 돌아가고 다시 오는데 그때마다 컨텐츠가 확 줄었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뭐 이렇게 하죠. 수익 문제는 이건 이제 뭐 정확하게 저희들이 내부 살림을 다 공개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뉴미디어 이제 저희 정도의 규모만 된다고 하면 어느 한 부분에서 당장의 수익이 나냐 마냐에 그 조직의 그 서비스에 그 컨텐츠에 존폐를 걸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당장 저희들이 팔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뭐 일정한 수익을 낼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영상 뉴스 아까 비디오 머그 같은 경우에는 프리롤 광고 같은 거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로 충분히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 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서 바로 뭐 수익이 많이 나고 비용이 뭐 더 많이 드냐 이런 부분은 그렇게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